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도 3대 지수는 모두 다 빨갛게 물든 채 하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66%, S&P 500 지수는 0.59%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낙폭 과대주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들, 그러니까 금융과 신재생 섹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상승 탄력이 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좀 떨어지게 되면서 3.92%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4.8% 정도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좀 하락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너무 높아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가지 않았고 주택시장 내에 있었던 기존 주택 공급 또한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택 건설 업체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신규 주택으로 구매자들을 유인해냈습니다. 이후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또 강화하게 됐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최근 들어서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규 주택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수치상 대폭 상회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유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 살펴봤던 홍해 리스크로 선박 운항이 중단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가격에 상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에너지주의 강세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들도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함께 볼 거고요. End slump as BOJ's 우에다 pushes back on rate hike bets라는 기사입니다. 엔화가 달러와 같이 대비해서 떨어졌다라는 기사이고요. 일본 중앙은행 BOJ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이틀간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짚어볼 거고요.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장기 금리는 0%로 하는 대규모 완화 금융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 금리가 1%를 넘게 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금리 상승을 용인하겠다라는 방침 또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월까지 19개월 연속해서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OJ는 아직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 7일에는 BOJ 우에다 총재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회동으로 12월에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10bp 이상 급등했고요. 외환 시장에는 엔고로 인해서 달러화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BOJ의 완화적 정책 기조 유지 정책을 발표를 확인한 후에 달러엔 환율은 143.7엔대로 상승 전환하긴 했는데요. 143.5엔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2.5대를 유지를 했고요. 일단 일본도 올해 마지막 통화 금융 정책 회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금리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기사가 이어서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US SEC delays decision on listing Grayscale Ethereum Future Trust ETF라는 기사입니다. 오랜만에 코인 관련 기사를 하나 준비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잇따라 암호화폐 ETF 상품에 대해서 승인을 연기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SEC가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 해시덱스의 이더리움 현선물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기각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SEC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POS, 즉 지분 증명 시스템에 대해서 사기 및 조작 위협성에 대해서 여론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품 심사 일정은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동안 SEC는 암호화폐 감독 수단이 부족하고 또 시장 조작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 구성된 현선물 ETF를 여러 차례 연기하고 또 기각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ETF 승인이 한 차례 더 연기되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코인 업계에서는 정치 세력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 크라켄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페어쉐이크 슈퍼팩에 7,800만 달러가 모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도 이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SEC와 또 코인 업계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승인 연기 결정이 나게 되면서 실제 승인이 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승인이 연기된 만큼 시장 안에서 가격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사가 나고 나서 밤사이에 있었던 가격 변동폭 보시면 일단 크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0.35% 전일 대비 좀 내려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하락했지만 가격 변동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했고요.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각각 52주 신고가를 종목별로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66%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구글이 최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3년 만에 패소했다라는 소식 짚어봤었는데요. 이 외에도 제기됐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분쟁에 대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유타주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에는 구글과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제대로 합의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구글이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 미국 30여 개 주와 7억 달러 규모의 지급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동시에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또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경쟁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단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대해서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은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 계속해서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일 대비해서 2% 넘게 상승하면서 나름 강세를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부터 네바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시간당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10%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가팩토리 공장의 최저 시급을 20달러에서 22달러로 그리고 최고 시급은 30.65달러에서 34.50달러로 각각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간제 노동자 대부분의 급여가 10%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당으로 보자면 2에서 8.3달러 정도 추가로 지급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임금 상승은 현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단체 협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GM 그리고 포드 자동차, 스텔란티스 등 세계 자동차 제조사와 협상과 파업을 통해서
통해서 역사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노조가 설립되게 된다면 파업 등으로 인해서 주가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종가 또한 2%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